오늘부터는 토익 스피킹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토익 스피킹 독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각 파트별 기본 이론 그리고 꼭 숙지하셔야 되는 기본 팁들을 영상으로 하나씩 올려드리려고 해요. 물론 제가 몇 년 전에 각 파트별 기본 이론 영상을 제 유튜브에 올려놓기도 했지만 사실 그때의 써니쌤과 또 지금의 써니쌤이 좀 달라요. 늙었어 지금. 그래서 젊을 때의 써니쌤을 보고 깜짝 놀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신 안정을 위해서 무슨 소리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또 새롭게 아셔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난 만큼. 아마 일주일에 하나 정도씩의 영상이 올라올 것 같으니까 한 달 내로 파트 5까지 모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해두시고요. 그리고 본 영상들은 저의 토스 활명수 템플릿 전자책을 바탕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혹시 같이 공부할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고정 댓글에 관련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 1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 a text aloud. 지문을 큰 소리로 읽으셔야 되는 그런 첫 번째 파트이죠. 디렉션을 보시면 이 테스트에서는 여러분들은 스크린상에 있는 지문을 큰 소리로 읽게 되실 것이며 자, 준비 시간 몇 초? 45초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답변 시간 45초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잖아요. 그럼 컴퓨터 화면이 이렇게 뜰 거예요. 그리고 준비 시간 몇 초? 45초가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그럼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될까요? 그냥 지문을 읽으시면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지문을 읽으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한 번 읽고 나면 시간이 남을 거예요. 그러면 깔짝거렸던 발음들이 있죠. 잘 발음을 모르겠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읽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완전히 소진하고 나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이렇게 response time 45초가 뜨게 되고요. 여기부터 여러분들께서 읽으신 것이 녹음이 돼서 채점이 되어지는 그런 실전 답변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유형은요. 뭐 광고문, 그다음에 뭐 날씨 예보, 아니면 공지문 여러 가지 주제로 나오게 되고 아까 같은 지문이 연달아서 2개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준비 시간 45초, 답변 시간 45초 말씀드렸죠? 배점 몇 점 만점? 3점 만점. 그럼 2문제니까 6점 만점이 되겠죠.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할 점수는 몇 점? 6점 만점 받아야지.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셔야 만점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 문제당 3점 만점에 3점 받는 비결. 첫 번째는 뭐다? 평가 요소 첫 번째는 발음이 되겠습니다. 원어민 같이 유창한 발음을 해야 만점이 나올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토익스피킹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결국은 평가의 기준이 뭐다? 대화가 될 놈이냐 안 될 놈이냐 이 기준으로 늘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문 읽기에서 원어민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발음이라면 감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원어민같이 할 자신이 없으시면 당연히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빨리 막 유창한 척 읽으면 될까요? 안 된다고. 우리는 코리안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천천히 또박또박 얘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접근하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전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발음 여기 보시면 타 언어 영향 있죠. 우리 한국인이니까 한국어 영향 있겠지.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사람인데. 근데 뭐 하다면 여기 있죠. 굉장히 버터 발음처럼 유창합니다가 아니잖아. 뭐라고 돼 있어요? 굉장히 알아듣기 쉽다면 만점을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발음은 어떻게 하면 된다? 명료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평가 기준 뭐다? 억양이죠. 소리의 높낮이. 안녕하세요. 이런 거죠. 그죠? 소리의 높낮이가 억양이고 강세는 뭐다? 소리의 강약 이런 거죠. 마지막으로 의미 단위별로 끊어읽기까지. 그래서 토익스피킹 평가 요소에서 전달력이라는 부분에서 감점이 안 되시려면 기본적으로 파트 1을 잘 해두셔야 된다. 자, 우리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준비 시간 45초 동안에 뭘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쭉 읽으시면서 전체적인 문장의 내용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남는다고 했죠. 그 남는 시간 동안 발음이 좀 매끄럽게 안 됐던 단어들 또는 고유명사가 좀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또 읽어보시는 거예요. 참고로 고유명사 같은 거 있죠? 이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감점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틀릴지언정 그냥 스펠링대로 자신감 있게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괜히 머뭇거리다가 시간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 시간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끝까지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달 직접 토익스피킹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가보면 끝까지 준비 시간을 쓰고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 준비 시간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눈으로 읽고 계시는 그런 분도 봐고요. 아니면은 한 번 읽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0초가 될 때까지 꼭 그 준비 시간을 완벽하게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답변 시간이 되면 첫 번째 실수 줄이기가 관건이거든요. 파트 1에서 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알파벳은 보통
대충은 읽을 수 있으시기 때문에 결국은 실수 줄이기가 관건이거든요. 실수를 줄이시려면 당연히 빨리 읽는 거 안 좋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천히 또박또박 읽으시면서 감정을 좀 실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실수를 했다 그러면은 sorry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그 부분만 다시 읽어주시면 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실 필요는 없고요. 딱 실수한 그 부분만 다시 읽으시면 감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 시간에는 제가 준비 시간을 다 소진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답변 시간에는 한 번 읽고 나시면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면 돼. 괜히 또 한 번 읽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뭐 추가 점수 이런 거 없기 때문에 그냥 한 번 읽고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지금부터 평가 요소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평가 요소 뭐였죠? 명료한 발음이었죠.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서 우리 기본 발음들을 좀 보자고. 자, 보시면 여러분께서 많이 실수하시는 발음들이 쫙 나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어떤 거? 요거 특히 요거. 토익 시험에서 반드시 보게 되시는 단어가 요런 단어거든요. prefer. 그죠? 선호하다 요런 건데 P는 파열음이거든요. 즉 양 입술을 파열시켜서 막았다가 파 이렇게 터뜨려서 발음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F 발음은 뭐예요? 마찰음이거든요. 마찰음. 그래서 윗니가 아래 입술을 살짝 무는 거죠. 문다기보다는 그냥 갖다 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입술을 갖다 댄 채로 이렇게 약간 바람 소리를 내는 게 F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실수하시는 경우는 둘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둘 다 터트립니다. 어떻게? prefer 이렇게 이 경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떻게? 너무 귀여워. 둘 다 물어. 그래서 free fall 이러는 거지. 너무 귀엽잖아.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서 P는 어떻게? 확실하게 파열 시켜주시고 F는 어떻게? 살짝 갖다 대주시고 그래서 해볼까요? 같이 prefer 시작. 같이 해. 보고 있지 말고 보고 있으면 안 늘어. 같이 시작. prefer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입니다. b는요. 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P처럼 파열시켜서 내는 소리인데 결국은 성대가 울리는 발음이 B 발음이고요. 성대가 울리지 않는 게 P 발음입니다. 입모양이나 소리를 내는 원칙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P 발음에서 성대만 울려준다. 그럼 어떻게 돼요? B. 그래서 busy. 해볼까 시작. busy. 그죠? 그 다음에 V 발음은 뭘까요? F 발음하고 다 똑같아. 근데 뭐만? 성대만 울리면 돼. 그래서 하다가 성대를 울려주세요. V. 성대 갖고 계시죠? 손 한번 대보라고. 가만히 보고 있지 말고. 그래서 valley. 시작. valley. 그래서 얘랑 얘는 친구. 그죠? 얘랑 얘도 친구. 결국은 성대가 울리느냐 안 울리느냐 그 차이다. P는 확실하게 터트려 주시고 F는 살짝 물어줘라. 그래서 얘 볼까요? perfect fit. 해볼까 시작. perfect fit. 이게 빨리 말을 해도 이게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perfect fit. 그 다음에 prefer. 요 발음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고수들도 많이 실수하시는 발음이 뭐 L하고 R 사운드인데요. 자, 볼게요. 얘부터. 얘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leader. 해볼까? 시작. leader.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leader라고 발음을 하실 때 입망이 어떻게 되는지 살짝 한번 느껴보세요. leader. 입이 양쪽으로 찢어지고 있나요? 그럼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혀는 어디를 치나요? 앞니 뒤에 까끌까끌한 혀를 앞니 뒤에 대보시면 할 때 까끌까끌한데 거기 있잖아요. 거기를 탁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여주고 싶다 입안을. 뭐 내시경 이런 거 없나? 그래서 혀를 댄 채로 입을 찢어. 그래서 leader 이런 거예요. 자, 주의하실 거 입모양만 잘 잡아도 L하고 R은 구분이 된다. 그래서 L 사운드를 어떻게 내는지 잘 감이 안 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종의 팁인데요. 을로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면 어떻게 돼요? 입이 양옆으로 찢어지고 혀가 거기 붙죠. 그래서 leader 시작. leader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고 자, R 사운드는 어떻게 하는 걸까? R은 입모양을 어떻게? 이렇게 귀엽게. 그래서 주둥이를 모아서 어떻게 해요? 살짝 앞으로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leader가 아니고 reader 시작. reader. 그러니까 굳이 한국어로 쓰자면 어떤 느낌? 우로 해서 reader의 느낌이고 얘는 어떤 느낌? leader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R의 핵심 뭐다? 입 모양을 동그랗게 앞으로 빼준다. 그래서 reader 이렇게 되고 자, 얘 해볼까? 입 찢으세요. light 시작. light 그 다음에 여기 입 모아 right 오케이? 그 다음에 lead 그 다음에 rea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R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서 많이 실수하시는데 요거 serious 자, 입 모양 잘 봐. serious serious
serious가 되겠죠. 그래서 R은 입 동그랗게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L은 입을 찢으시는 거 그리고 혀가 앞니뒤를 탁 치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S랑 SH 사운드인데요. S 사운드를 SH처럼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 수강생들도 보면. 그래서 보시면 취준생이란 뜻이죠. 이 job seeker를 job seeker라고 해요. job seeker. 자, 입 모양 볼까요? 제가 S를 한번 해볼게요. job seeker. 어때요? 입이 찢어지지 않죠? 그래서 S 사운드의 기본은 뭐다? 입은 냅둬. 찢지 마. 입은 냅둔 채로 어디만 신경 써? 아까 을 할 때 쳤었던 거기 있죠. 앞니뒤에 까끌까끌한데. 거기다가 혀를 갖다 댄 채로 무슨 소리? 스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여기다 앞니 뒤에다가 혀를 갖다 댄 채로 스 소리 내보세요. 스 입 찢지 말고 스 어려우시면 여기부터 시작해. 여기부터 바이스클이죠. 바이스클. 이거는 잘하시거든. 근데 여기서 그냥 혀를 냅둔 채로 입만 찢어버리면 그냥 우리나라의 시처럼 나는 SH 소리로 들릴 수가 있다. 그래서 주의해라. 자, 옆에 거 볼게요. 이것도 그래서 serious 하시면 안 되고 입은 냅두고 혀만 갖다 대 C. 앞니를 탁 치죠 한번. C. 이렇게. 그래서 serious. 해볼까? serious. 오케이. 그래서 S 사운드의 핵심은 뭐다? 입을 찢지 않는다. 입은 찢지 않아. 그 다음 뭐만? 혀만 어디다가 앞니뒤에 갖다 댄다. 그 상태로 소리를 내시는 게 S 사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틀리시는 그 발음들 세 가지 군을 봤으니까 지문을 읽으실 때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두 번째 평가 기준 넘어갈게요. 강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세는 소리의 강약이죠. 영어는 강세박조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단어들에 강세가 있어서 그 강세에 의해서 박자가 규명되는 언어가 영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우리 단어 강세가 있죠? 모든 단어에 강세가 있잖아. 가령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강세가 어디 있죠? 이에 있죠. 우리 단어 강세는 어디에 올 수 있죠? 모음에만 오죠. 아, 에, 이, 오, 우 여기만 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단어 강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어 플러스 단어 강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문장 강세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개별 단어 강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음에만 올 수가 있죠. 트리스킹에서 많이 나왔던 단어들, 헷갈리는 단어들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는 강세뿐만이 아니고 발음도 달라지는 단어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명사 부분이죠. 여기는 이 명사도 있고 동사 뜻도 있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얘는 기록이란 뜻이죠. record 으로 발음이 되고 동사가 되면요 강세가 뒤로 가요. 그래서 발음이 record 아니고 record가 됩니다. 해볼까? record 같이 시작. record 시작. record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명사가 되면은 선물이란 뜻이 있죠. 그래서 뭐야? present 이렇게 되죠. 맞죠? 선물. 근데 만약에 동사가 되면은 제시하다라고 해서 present 이렇게 됩니다. present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거 갈게요. 증가하다라고 할 때 우리 increase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얘가 명사와 동사 강세가 다르다는 거는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명사일 때 뭐다? increase, 증가가 되고요. 증가하다란 동사가 되면 뒤로 갑니다. 그래서 increase가 돼요. 해볼까? increase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허가하다로 많이 알고 계신 permit 얘 단어 있죠. permit 여기 동사는 뒤로 가고요. 허가증과 같은 명사를 쓸 때는 얘가 마찬가지 앞으로 갑니다. 강세가 그래서 permit이에요. permit 이렇게 마지막으로 conduct라고 할 때 이 명사의 뜻으로는 어떤 행동 이런 뜻이 있죠. 그 다음에 conduct 이렇게 동사로 갈 때는 어떤 특정한 활동을 하다 또는 실시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혹시 규칙이 여러분들 보이세요? 요런 단어들이 사실은 이음절 단어들이거든요. 즉 소리가 나는 모음이 몇 개? 보통 2개인 단어들을 제가 모아 놓은 건데 이렇게 이음절 단어일 때는요. 보통 명사일 경우에는 90%가 어디에 강세가 온다? 앞에 모음에 강세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동사일 때는요. 보시는 것처럼 보통 90%가 어디로 온다? 뒷모음에 강세가 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규칙을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들께서 강세가 헷갈린 단어가 나와도 이렇게 찍어서를 할 수가 있겠죠. 가령 이 단어 볼까요? 자, 얘도 보고서라고 하는 명사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보고하다 라는
동사 뜻이 있죠. 그러면 명사일 때 강세 어디로 올까요? report 일까요? 속았어. 얘는 명사일 때도 어디? 뒤로 가고요. 그 다음에 동사일 때도 뒤로 가는 예외 단어입니다. 제가 90%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벗어났네요. 그래서 그 10% 안에 드는 예외 단어로서 얘는 report, no, 둘 다 report입니다. 같이 볼까요? report. 그래서 어떤 연례 보고서 뭐 이렇게 지문에 나올 때가 많거든요. 파트 1에서. 그러면 이거 annual report 하시면 안 되고 annual report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외 단어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각 단어들의 만약에 강세를 모르겠으면 반드시 뭐 해라? 사전으로 찾아보는 거를 생활화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갈게요. 아까 제가 단어 플러스 단어 강세 법칙이 또 있다고 했죠. 그게 바로 복합명사 같은 건데, 자, 보시면 요거 지금 단어죠. 정확히 말하면 명사죠. 날씨, 그 다음에 forecast라는 또 다른 명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명사 1과 명사 2가 합쳐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날씨 예보라는 명사 3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명사와 명사가 합쳐져서 또 다른 명사의 뜻을 가지는 게 복합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얘는 강세가 어디예요? 앞에 있죠? weather, 얘는 forecast. 이렇게 각자의 단어 강세가 있고, 근데 이렇게 복합 명사가 되면 또 다른 강세가 생기거든요. 어디에 생길까? weather forecast일까? weather forecast일까? 앞단어, 뒷단어 어디 강세를 줘야 될까요? 앞단어에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weather forecast 같이 해볼까? 시작. weather forecast. 자, 그 다음에 team leader가 아니고 team leader. 시작. team leader. 이렇게 앞에 명사에다가 강세를 또 한번 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shopping mall. 시작. shopping mall.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문장 강세 있다고 했죠. 문장 강세는 의미를 담고 있는 애들은 당연히 힘을 주시는 거고, 의미가 없이 어떤 기능적인 역할만 하는 애들이 있죠. 가령 관사 뭐 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특정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고 기능적인 역할만 하는 애들이죠. 그런 애들은 힘을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힘을 줘야 되는, 스트레스를 줘야 되는 애들은 이런 애들이 있는데, 뭘 잘 모르실까요, 여러분? 명사, 동사, 형용사 무슨 알고 계실 것 같고, 의문사 뭐가 있나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런 것도 힘을 주셔야 된다는 얘기고, 자, 부정어는요 가장 셉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갈 수 없어요라고 할 때, 요것도 동사고, 요것도 지금 부정어란 말이에요. 둘 다 내용어인데 어디다가 더 힘을 줘야 된다? 얘가 더 세. 그래서 어떻게 돼요? I can't go. 시작. I can't go. 거의 T를 발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는 I can't go. I can't go. 이런 느낌이 되고, 만약에 나는 갈 수 있어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싶다면 얘는 지금 조동사와 동사가 붙은 거죠. 어디가 더 세다? 조동사는 지금 기능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세다고. 그래서 I can go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can이 거의 큰처럼 발음이 돼서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해볼까요? 앞에 부정은 I can't go. 시작. I can't go. 자, 뒤에 건 I can go. 이렇게 박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시사, 요런 이것들 저것들 가리키는 게 있을 때 얘기하는 거고, 수량어는 숫자, 그 다음에 고유명사 이름들, 그 다음에 의미상 강조해야 될 것 같은 애들, 최상급 하나만 있거나 모두 있거나 아니면 뭐 강조 부사 있죠. even 요런 것들은 힘을 주시면 되고요. 이 나머지 애들은 힘을 빼시면 됩니다. 자, 이 문장으로 한번 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 강세 뭐였죠? 각각의 단어들마다 기본 강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령 company 이런 거, 그죠? launching, 그 다음에 new product next month 이런 게 다 개별 단어 강세죠. 그 다음에 우리 단어 플러스 단어, 즉 복합명사 같은 거 있나요? 여기는 지금 없죠. 마지막으로 문장 강세에 의미가 있는 애들은 세게 읽어주라고 했어요. 뭐가 있어요? 예, 그죠? 의미가 있죠? 다 의미가 있죠? 얘네는 다 세게 읽어내는 애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게 읽어내는 애들은 높으면서 어떻게 된다? 느리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강세를 받지 않는 애들은 낮으면서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볼까요? The company is launching a new product next month. 해볼까요? 시작. The company is launching a new product next month.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어식 리듬감이 생겨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평가 기준은 억양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억양은 기본적으로 끝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내려 읽는 경우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장이 끝나면 내리시면 돼요. 왜? 문장 끝났으니까. 그래서 평서문 있죠? 이렇게 좀 마침표 있으면 내리시면 되고, 감탄문도 이렇게 뭐 그죠? 느낌표 있는 애들. 어쨌든 문장 끝났잖아. 그러니까 뭐 하면 돼? 내리시면 돼요. 명령문 마찬가지 내리시면 되고,
되고 주의하실 거는 의문문인데요. 의문사로 시작하는 이런 how, when, where 이런 애로 시작하는 의문문은 물어보는 것들은 보통 억양을 올리거든요. 근데 얘는 유일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how can we solve this problem 하고 내려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 How can we solve this problem? problem? No, no, no. problem.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올려읽기 하는 경우는요. 나머지 의문문들은 다 올리시면 되고 그리고 쉼표 뒤에 문장 안 끝났으니까 기본적으로 올리신다. 아니면 억양 유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떨어지지 않으면 된다 라는 느낌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병렬구조 지문이 있는데 요거는 파트 1에서 두 개의 지문 모두에 이게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랄라, 랄라, and, or, 랄라. 요런 게 병렬 구조 지문인데 문장 안 끝났고 쉼표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올리시면 되고 여기도 and 앞에서 살짝 올리시거나 아니면 억양 유지 마지막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리고 내리고 억양인데 요런 거죠. delicious meal 올리시고 그다음에 visiting authors 살짝 올리시고 그다음에 with writing 하고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병렬 구조인 부분을 억양을 잘 살려서 읽어주신다면 억양 쪽에서는 감점되실 일이 없으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끊어읽기. 끊어읽기는 여러분들께서 또 토익을 하시다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꽤 잘 하시는데 보통은 그러니까 의미 단위별로 끊어읽기를 잘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끊어읽기는요. 자 기억하세요. 웬만한 건 다 앞이에요. 다 앞에. 근데 이런 거는 뒤인데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잖아. 자 우리 쉼표 뒤에서 잠깐 쉬어주시면 되고 마침표 뒤에서는 어떻게 조금 길게 쉬어주시는 거 이거는 기본이고요. 나머지는 웬만하면 앞에 보시면 자 주어가 너무 길어요. 그럼 어디서 비동사 앞에서 자를 수가 있고 물론 여기서도요 더 자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숨통이 편하신 방식으로 잘라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게 너무 길다. 그러면 and 앞에서 즉 접속사 이렇게 앞에서 한 번 더 잘라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숨통이 길어. 그러면 한숨에 여기까지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자 목적어가 너무 길어요. 그럼 어떻게 목적어 앞에서 자를 수도 있고 여기서는 또 투부정사 앞에서 자를 수도 있습니다. 왜? 여기 보시면 투부정사도 앞에서 자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분사구문이 있죠. 완벽한 문장인데 뭐가 뒤에 달려서 그럼 꾸며주는 애죠.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은 미스리에 의해서 준비된 PT라고 해서 이렇게 분사구문 앞에서 자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투부정사 앞에서, 접속사도 앞에서, 전치사도 앞에서. 그래서 대절도 헷갈리시겠지만 대 뒤가 아니고 어디서 앞에서 자른다. 요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한번 잘라볼까? 여기 뒤. 여기 어디서 자를래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까지 중에서 어디 자를까? 그쵸? will 앞에서 자르는 분들도 계실 테고 나는 조금 더 갈 수 있어 라고 한다면 starting 뒤에서 끊을 수도 있겠죠? 목적어 앞에서 그 다음에 뭐 as of라는 전치사 앞에서 이렇게 또 한 번 끊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숨통이 길어 그럼 여기서 안 끊고 그냥 끝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끊을기에서 주의하실 건 딱 하나 이어지는 애들만 안 끊으시면 돼요. 가령 어떤 거? I don't no 좀 이건 이상하잖아. 그죠? 아니면 miss 리 이런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이어지는 애들만 안 끊으시면 된다. 그리고 웬만한 건 다 앞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끝. 자, 그래서 이론 끝났어요. 자, 그럼 우리 처음에 봤던 그 지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지문을 읽으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첫 번째, 뭐 주의하라 그랬죠? 각각의 단어 강세들. 가령 나는 construction의 단어 강세를 몰라. 그럼 사전이라도 찾아서 어떻게 construction은 유해 강세가 있구나. construction 요렇게 찾아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은 어떤 거? 우리 문장 강세 및 단어 플러스 단어 강세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일단은 우리 내용어들, 즉 여러분께서 강조해서 읽어주셔야 되는 것들 한번 뽑아볼까요? 여기 good morning 있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형용사랑 명사가 있으면 보통은 이렇게 명사 쪽에 조금 더 힘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good morning 요 정도 good morning everyone 그리고 끊어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쉼표 뒤에서 살짝 끊어주고 여기선 길게 그 다음에 if you're commuting 이런 거 내용어죠. this morning 하고 끊으시면 되고 be prepared 그죠? for possible delays 하시고 끊어주시면 되겠죠. 억양은 이런 거 표시 안 할게요. 여기 끝에 내리는 건 다 당연한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starting at 8 a.m. 이런 a.m., p.m. 이런 것도 a.m. 쪽을 살짝 또 올려주셔도 돼요. 그래서 starting at 8 a.m.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one lane. 그죠? On Route 14 will be closed. 끊을까요? Due to construction. 그 다음에 끊고 which is expected to cause heavier traffic까지 가시면 되겠다. 그죠? expected to cause 어떤 거? heavier traffic. 자, 여기 주의하실 거 expected to 이렇게 t를
같이 발음해버리면 어때요? 똑같은 데를 치거든. 어디? 앞니 뒤에 까끌까끌한데. expected to 어때? 좀 모자라 보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여기는 죽여버려줘요. 그래서 expected to. 이렇게 한 번만 발음하시면 된다는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I had to 그러지 말고 I had to. 거의 한쪽을 없애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 had to 이런 느낌. 그 다음에 cause죠. 이 cause 아니고 cause heavier traffic 하고 내려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consider leaving earlier. 그죠? 그럼 올리시고. 그 다음에 using alternative 무슨 뜻? 대안로, 그죠? 대안의 길, 대안로를 이용하라는 거죠. 우회로 같은 거. 그래서 using alternative routes, 그죠? 그 다음에 올리시고, 그 다음에 choosing 어떤 거? different mode of transportation 하고 내려주시면 되겠죠. 우리 같이 한번 느낌 살려서 읽어볼게요. 같이 하는 거야. Good morning, everyone. If you're commuting this morning, be prepared for possible delays. Starting at 8 a.m., one lane on Route 14 will be closed due to construction, which is expected to cause heavier traffic. Consider leaving earlier, using alternative routes, or choosing a different mode of transportation. 이렇게 빨리 안 읽으셔도 되고 더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주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자, 그럼 우리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Part 1 정리 및 팁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읽기는요. 자신감이 반이에요. 사실 읽기뿐만 아니고 영어 말하기는 기본적으로 자신감이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발 이렇게 소심하게 룰루루루루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딱 이거 자세 딱 피고 어깨 피고 배 힘 딱 주고 입을 많이 벌려주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soul을 넣어주세요. 제가 감정 넣어주라고 했죠. 감정을 넣는 거와 넣지 않은 거와는 천지차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읽는다고 좋을 거 없어. 천천히 또박또박 잘 알아듣게만 읽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여러분께서 자주 틀리시는 발음이나 아니면 강세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파트 1 지문들은 또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나는 이 단어 틀렸다. 그럼 따로 단어장을 마련하셔가고요. 강세 표시도 해놓으시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발음을 해보세요. 그래야지만 제 것이 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매달 초에 줌 실시간 강의를 오픈을 하는데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아무리 시험을 봐도 점수가 안 나와서 그래서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물론 문제 핵심을 파악하지 못해서 또는 동문서답을 해서 그런 경우도 많기는 하지만 요즘 또 찾아오시는 분 중에 많은 경우가 발음이 의미 전달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뭔가 헷갈리게 그렇게 발음을 하면은 그거는 반드시 교정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발음이나 강세가 원어민이 못 알아들을 정도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컨텐츠가 좋고 충실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꼭 전문가를 찾아서 제가 아니더라도 전문가를 찾아서 꼭 교정을 받아보시기 바라고 요즘은 또 좋은 어플들도 많잖아요. 내가 한번 읽어보면 얘가 여기 틀렸어요. 또 이렇게 또 AI 이런 앱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10분 활용하셔서 정확한 발음 및 강세를 잡아주시고 컨텐츠를 얹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토익스킹 파트 1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난 토익스킹 파트 1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써니 토익스킹 유튜브 채널 하단에 보시면 템플릿 무의식 암기 영상 섹션이 있거든요. 거기에 토익스킹 파트 1 빈출 탑 100 표현들을 제가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나는 파트 1에서 모르는 단어가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영상을 수시로 돌려보시면서 자주 출제되는 그런 단어나 표현들을 꼭 익혀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역시 고정 댓글에 해당 영상 링크도 남겨놓을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파트 2에서 찾아뵙도록 하죠.